안녕하세요, 태지쌤입니다. 오늘은 소프트웨어 교육 운영 지침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종의 오디오북처럼 제가 핵심적인 내용을 찾아서 선별해서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영상을 만든 이유는 많은 분들이 코딩 교육을 프로그래밍 언어 교육으로 오해하고들 계십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는 엔트리나 스크래치 사용법, 고등학교에서는 파이썬 문법 정도 알려주는 거를 그냥 코딩 교육의 전부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교육부에서 내려준 소프트웨어 교육 운영 지침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오해가 생기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제작을 했고요. 출퇴근하실 때 이어폰을 귀에 꽂고 편하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잠이 온다. 제 목소리가 워낙 달콤하기 때문에 잠이 온다 싶으면 주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1번 성격 및 기본 방향. 본 지침은 초중등학교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목표, 내용, 방법, 평가 등을 기술한 것으로 특히 초중학교에서 2015년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기 전까지 소프트웨어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안내서로 활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소프트웨어 교육과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학교에서는 이 지침이 정하는 목표와 내용, 방법, 평가 등에 따라 소프트웨어 교육을 실시한다. 본 지침의 기본 방향은 기존의 정보통신 기술 교육에서 수행하였던 ICT 소양 및 활용 교육의 관점을 확장하여 학습자들이 미래 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컴퓨팅 사고력을 기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을 기르는 것으로 한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기존의 컴퓨터 교육하면 ICT 활용 교육에 초점을 두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코딩 교육은 기존의 컴퓨터 교육이 아니고 컴퓨터 활용 교육이 아닙니다. 분명히 컴퓨팅 사고력을 기반으로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을 기르는 교육입니다. 이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초중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소프트웨어 교육은 프로그램 개발 역량보다는 정보윤리 의식과 태도를 바탕으로 실생활의 문제를 컴퓨팅 사고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역점을 둔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프로그램 개발 역량보다는 그랬어요. 결국 소프트웨어 교육의 목적은 모든 학생들을, 대한민국의 모든 학생들을 개발자로 양성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목적을 잘 알고 가셔야 됩니다. 계속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교육은 지식 위주의 교육보다는 수행 위주의 교육을 통하여 디지털 사회의 필수적 요소인 컴퓨팅 사고력의 의미와 중요성을 학습자 스스로 인식하고 그 가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교육 방법을 설계한다. 지식 위주의 교육보다 수행 위주의 교육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초등학교에서는 17시간, 중학교에서는 34시간밖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적은 시간이죠. 적은 시간이다 보니까 결국 지식 위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실습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가 어려운 현실인 거죠.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융합교육의 측면에서 각 교과에서는 교과 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컴퓨팅 사고력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문제의 분석과 해결 방안 등을 교과 활동과 연계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한다. 2번 인재상과 교육 목표. 소프트웨어 교육을 통해서 추구하는 인재상은 컴퓨팅 사고력을 가진 창의 융합 인재입니다. 자, 그러면 컴퓨팅 사고력이 무엇일까요? 컴퓨팅 사고력의 정의를 교육부에서는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컴퓨팅의 기본적인 개념과 원리를 기반으로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고 능력이다. 그리고 이 컴퓨팅 사고력을 여러 가지 구성 요소로 분석하고 있는데요. 자, 이것도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문제를 컴퓨터로 해결할 수 있는 형태로 구조화하기, 자료를 분석하고 논리적으로 조직하기, 모델링이나 시뮬레이션 등의 추상화를 통해 자료를 표현하기, 알고리즘적 사고를 통하여 해결 방법을 자동화하기, 효율적인 해결 방법을 수행하고 검증하기, 문제 해결 과정을 다른 문제에 적용하고 일반화하기. 자, 이렇게 컴퓨팅 사고력의 구성 요소를 말하고 있는데요. 많은 코딩 교육에서 그저 자동화에 초점을 두고 교육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음식으로 따지면 편식을 하고 있는 거죠. 이어서 학교 급별 교육 목표를 보면
일단 알고리즘과 프로그래밍 영역 이 부분만 콕 집어서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초등학교에서는 알고리즘과 프로그래밍을 체험하여 실생활의 다양한 문제를 컴퓨팅 사고로 이해할 수 있다. 중학교, 간단한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고등학교, 알고리즘을 효율적으로 설계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알고리즘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그런데 과연 우리의 교육의 현실은 이 알고리즘 교육을 포함하고 있는지 한번 자문해야 될 것 같습니다. 3번 내용 체계는 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건너뛰고 교수 학습 방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계획. 학생의 소프트웨어 학습 경험 여부와 학습 능력을 고려하여 차별화된 계획을 수립하고 개인별 학습 능력에 맞는 내용을 제공한다. 결국 수준별 교육을 하라고 하는 거죠. 이어서 보겠습니다. 문제 해결 활동에 있어서 협력과 프로젝트 학습,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포함한 학습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설계한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그냥 앞에서 선생님이 강의하고 그 강의한 대로 그대로 아이들이 따라하는 따라하기식 수업에 그치고 있습니다. 2번 전략. 응용 소프트웨어의 사용법이나 프로그래밍 언어의 문법 학습을 최소화하고 문제 해결에 필요한 프로그래밍을 통해 컴퓨팅 사고력을 신장하는 데 초점을 둔다. 여기서도 중요한 말이 나오죠. 프로그래밍 언어의 문법 학습을 최소화하래요. 최소화. 제가 거짓말이 아닙니다. 최대화라고 되어 있지 않고요. 분명히 문법 학습을 최소화하래요.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실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 상황을 중심으로 학생들이 쉽게 컴퓨팅 사고에 익숙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컴퓨터를 활용한 활동 외에도 컴퓨터 없이 문제 해결의 방법이나 절차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이를테면 언플러그드 활동 등을 활용하여 지도한다. 언플러그드 활동 시 놀이와 학습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간과 내용을 적절하게 구성하여 지도한다. 놀이로만 끝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컴퓨팅 사고는 정보교육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므로 다양한 교과, 특히 수학, 과학, 언어, 사회교육 등에서도 반영하여 지도한다. 이번에는 내용 영역별 지도시 유의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중학교에서의 알고리즘과 프로그래밍은 나선형 교육과정으로 조직되어 있으므로 학교 급별 수준에 맞도록 단순한 요소에서 복잡한 요소로 확장되도록 구성하여 제시한다. 초중학교에서의 알고리즘과 프로그래밍은 학습 동기를 유발할 수 있도록 학생들이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소재와 학교급에 맞는 적절한 수준의 문제 환경을 제시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초점을 두고 지도한다. 이를 위해 문제 해결 절차와 방법을 다양한 접근으로 시도해보고 이를 알고리즘으로 설계하여 프로그래밍으로 구현해보는 일련의 활동으로 계획하여 지도한다. 동료들이 만든 프로그램이나 문제 해결 결과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보고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효율적인 방법에 대해 토론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굉장히 이상적이에요. 네. 근데 이것도 수업 시간이 충분할 때 이게 가능한 거지. 17시간, 34시간으로는 그냥 강의식으로밖에 안 됩니다. 참 이상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과 알고리즘의 설계, 그리고 프로그래밍의 단계가 서로 관련되어 있음을 알게 하고 그러한 절차가 컴퓨팅 사고력을 신장하는 과정임을 스스로 인식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컴퓨팅과 문제 해결 영역은 생활과 소프트웨어와 알고리즘과 프로그래밍 영역에서 익힌 개념과 지식을 바탕으로 실생활에서 마주하게 되는 문제를 컴퓨팅 사고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도한다. 이를 위하여 실생활의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문제를 인식하고 분석하는 단계에서부터 문제 해결 절차에 따라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이를 프로그램으로 구현하는 일련의 종합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특정한 프로그래밍 언어의 습득에 치중되지 않도록 하고 문제 해결 절차에 초점을 두어야 하며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협력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분명히 특정 프로그래밍 언어 습득에 치중하지 않도록 하라고 했는데
많은 학부모님들은 그저 그냥 도구에 불과한 엔트리가 더 좋으니 스크래치가 더 좋으니 이거 갖고 싸우거나 왜 스크래치 3.0이 나왔는데 아직도 2.0으로 해요? 이런 걸 가지고 시비를 거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지 못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본질을 봐야 됩니다. 5번 평가는 넘어가고요. 6번 시수 확보 및 기존 교과와의 연계 운영 방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등학교예요. 초등학교에서는 연구학교와 희망학교를 중심으로 관련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등을 통해 최소 연간 17시간 이상을 확보하여 소프트웨어 교육을 실시한다. 소프트웨어 교육은 담임교사 또는 전담교사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의 여건에 따라 시간 강사를 보조 지도 인력으로 확보하여 활용할 수 있다. 자, 결국 소프트웨어 교육을 담임교사 보고 하라는 건데 그러려면 담임교사에 대한 그 연수가 제대로 되어야 되겠죠. 과연 제대로 되고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점검은 교육부에서 제대로 하고 있을까요?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중학교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에서는 연구학교와 희망학교를 중심으로 정보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등을 통해 최소 연간 34시간 이상을 확보하여 소프트웨어 교육을 실시한다. 소프트웨어 교육은 전문성을 고려하여 정보, 컴퓨터 자격증을 소지한 교사가 지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의 여건에 따라 시간 강사를 보조 지도 인력으로 확보하여 활용할 수 있다. 여기까지 해서 교육부에서 내려준 소프트웨어 교육 운영 지침에 대해 전부 다 읽어드리진 못하고요. 시간 관계상 핵심적인 부분을 제가 발췌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궁금하신 분, 제대로 읽고 싶다. 혹은 이게 진짜 맞냐, 사실이냐 의심이 되시는 분들은 직접 자료를 찾아보시고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